자, 침착하게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갑시다. 큐. 오랜만입니다. 입문 채널 도서관 통째의 주인장 홍준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 블로그의 쪽지나 댓글 혹은 유튜브 채널의 댓글 당을 통해서 던져지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답변들 영상입니다. 오늘 이제 날려온 질문 역시도 제 블로그 이웃들 중에 비밀스러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역시도 공개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하면서 그냥 이제 질문만 이제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신 건데, 그 질문이 조금 사실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처음으로 다루게 되는 연애 상담입니다. 연인의 심리가 궁금해요. 연인의 심리. 근데 재밌는 거는 뭔지 알아요? 요거 질문하신 분께서 이 연인이 여자친구인지 남자친구인지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추정컨대 남자 같긴 해요. 뭐 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알게 되겠죠. 여러분도 알게 될 겁니다. 이제 질문자께서 뭘 물어보셨냐면은 이 연인분께서 이제 막 맨날 이러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게임을 하고 있으면은 와가지고 내가 좋아, 게임이 좋아. 자기가 뭔가 막 뭐 좋아하는 것도 미드 같은 거 보고 있으면은 미드가 좋아, 내가 좋아. 이렇게 자꾸 물어본다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 폭발하는 질문이죠. 그래서 아마 질문자분께서 남자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 답변이 조금 애매하거나 아니면 뭔가 게임이나 미드 보기라든지 뭔가 취미생활 뭔가 즐기고 있는 그 뭔가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한테 오지 않으면은 굉장히 짜증을 내고 삐지거나 뭔가 막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 보통 용어로는 약간 히스테리? 틱하다라고 하는 용어 쓰죠, 보통 막. 이제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왜 이런 심리를 갖는 걸까요? 라고 하는 물음 남겨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무슨 설명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참 쉽지 않아. 쉽지 않은 문제예요. 하지만 굉장히 보편적이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미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이쪽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이 얘기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 일단은 조금 여러분 좋아요. 이걸 좀 역사적으로 풀어봅시다. 역사라기보다는 조금 고전적인 방식으로 풀어볼게요. 일단 히스테리라고 하는 거는 여성에게 보통 많이 나타나던 질병이었어요. 여성이 막 히스테리라는 용어 자체가 이 그리스 어원으로 무슨 자궁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여성에만 특별히 발생하는 그런 병이다. 뭐 과한 불안 혹은 과한 뭔가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적 매력을 막 어필하려고 뭐 과하게 성적인 거에 집착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발작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불안장애 일종이었어요. 히스테리라고 하는 게. 근데 여러분, 그래서 막 여성 어떤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건가? 그렇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 히스테리라고 하는 게 여성에게 나타났다고 했죠.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요. 지금 좀 무너졌지만 근대 앞까지는 왜 여성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이 고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대까지 여성. 고대부터 시작해서 근대까지의 여성은 가부장제라는 구조 하에 있던 여성이라는 거예요. 가부장제라는 구조 하에 있는 여성이라는 겁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가부장제가 합리화된 이유는 뭐 전쟁을 통한 군사 문화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농경 문화에서도 남성의 근력이 더 세니까 남성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성이 좀 더 우월해질 수도 있는 거고, 요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좌우지간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어쨌거나 고대부터 근대까지 가부장제가 흘러왔다는 거는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한 7대3 정도는 가부장에 가까워요. 많이 무너졌지만 이제 아마 더 무너지고 더 무너져가지고 22세기쯤 되면은 거의 평등한 시대가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뭐 좌우지간 건너뛰고 고대부터 근대까지 가부장제였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가부장제가 왜 여성에게 히스테리를 발생시켰을까? 여러분,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못한 존재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일을 만들어낼까? 일단 어린 시절 생각해보자고요. 어린아이, 유아, 굉장히 실존적으로 무기력하죠. 무슨 뭐 5살, 6살짜리 애가 막 농경지를 갈고 장사를 하고 막 대패질 하고 목수질 해가지고 여러분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못해요.
부모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사랑을 추구하기 위해서 막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 상태에서 실존적 무기력을 경험하고요. 자연스럽게 뭔가 부모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남아와 여아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남, 아, 여,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부장차에서 이 남아는요 사실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그냥 인정을 받아요. 중요한 존재고 넌 나중에 크게 될 거고 뭔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뭔가 막 밥도 막 고기 반찬도 하나 더 주고 그런 식으로 뭔가 대접을 받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아는 소홀히 대접받아요. 가부장제란 요 구조 하에서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중요한 겁니다. 항상 여러분. 항상 구조가 중요해요. 해결책을 낼 때는 좀 다르지만은 문제를 진단할 때 구조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 생각을 안 한다는 건 마찬가지예요. 뭐 좌우지간. 그래서 여아는 상대적으로 남아에 비해서 소홀히 취급돼요. 소홀히 취급됩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유아는 실존적으로 무기력하기 때문에 부모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소홀히 취급된다는 거는 여러분 굉장한 불안을 만들어내요. 굉장한 불안. 남자들이 상상하기 힘든 그 정도의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가부장자에서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아는 왜냐면 남아는 좀 바보짓하고 뭐 오줌 싸고 다니고 다치고 싸우고 이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지만 여아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부모의 뜻, 그러니까 부모의 의중. 엄마가 지금 어떤 상태지? 엄마가 뭘 좋아하지? 내가 뭘 하면 이쁨 받을까? 지금 아빠의 어떤 심리가 어떻지?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금 기분 나쁘고 기분 좋고 어떻게 하면 아빠 기분을 풀어드릴 수 있고 비위 맞추는 거죠. 의중, 비위, 뭐 좀 더 유식하게 말해서 법률, 법, 규칙. 굉장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아는 그렇습니다. 가부장자 하에 있는 여자는 굉장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죠. 남아는 조금 응석 빠지고 남자는 뭐 군대 갔다 해 사람 되지. 철들지. 근데 반대로 여아는 성숙, 조숙. 여러분 이런 말들 남아한테 씁니까? 잘 안 써요. 여아한테 더 많이 씁니다. 근데 이거는 여자아이가 속이 깊고 막 생각 막 타고나길 남자보다 무슨 뭐 관계 지향적이고 언어 발달력이 높고 기타 등등 블라블라 이런 거는 상관없거나 그냥 보조 요인이에요. 진짜 핵심 요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안 하면은 이걸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강제적으로 성숙하고 조숙해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주체적으로 뭔가 막 성숙하려 노력한다기보다는 그냥 생존 본능에 가까워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생존 본능에 가까워요. 이게 굉장히 슬픈 겁니다. 여아가 어린 나이에 조숙하고 성숙한다는 것 자체가 비극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좋아할 일이 아니라 뭐 좌우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려는 히스테리는 뭘까요? 히스테리라고 하는 건 이를테면 이렇게 발생해요. 여기서도 조금 느껴지겠지만은 이렇게 자꾸 부모의 비용을 맞추고 의중을 맞추려고 하는 것 자체가 거기에 반동이 이런 거예요. 나는 이렇게 타인한테 안 맞추면, 타인에게 맞추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어. 이 반대항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율을 잘 맞출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이것도 같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비례관계예요, 이 둘은. 그러니까 슬픈 역설이죠. 여러분 사실 내가 그 자체로 막 사랑받을 수 있고 나는 언제든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뭔가 막 사랑을 쟁취할 수도 있고 욕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욕망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자신의 역량에 대한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있다면 이러겠습니까?
왜 비율을 맞춰요? 네 싫으면 가라. 네 아니라도 나 좋아하는 사람 많아.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아가 자부장치 하에서 여아가 취하고 있는 요 성격이 구성되는 구조적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제반 조건이라고 하는 건 그런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발달시킬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기.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성숙해질수록 오히려 불안은 증가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만 사랑을 받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만 사랑을 받은 경험만 축적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는 맞추지 않으면은 왜냐면 맞추지 않고서 사랑을 받은 응석바지, 바보짓, 규칙이 어긋나는 짓을 하고서도 여전히 사랑받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상대적으로 남한보다 작기 때문에 이게 강해지는 겁니다. 사랑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걸 조금 약간 유식한 뭔가 인문적이고 락강 정신분석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나는 욕망 대상이 그러니까 욕망 받는 대상이 될 수 없어. 없어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뿌리 깊게 잡히게 됩니다. 이거 좀 남성적인 어휘에서 번역하면 욕망 대상이 대상 A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대상 A 얘기를 하면 막 복잡해지니까 하진 않겠습니다. 너무 전문 용어가 난무하게 돼요. 이거 다 풀려고 하면. 오늘 그런 시간 아니고 이제 질문 해결해 주는 시간이니까. 어쨌거나 나는 나 자체로는 사랑받을 수가 없어. 막 이런 식의 생각이 강해져요. 그리고 이 생각이 더 커지면 뭐가 되죠? 더 커지면 뭐가 되죠? 내가 만약 어떤 남성이라든지 아니면 레즈비언 여성일 수도 있죠. 동성관계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다른 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타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에 의해서 내가 사랑을 받을 때 사랑 비슷한 관심을 받을 때 이런 의심이 솟구치는 거예요. 나를 왜 사랑하지? 그러니까 굉장히 슬픈 거예요, 여러분. 이건 조건이에요. 근데 그냥 사랑받는 거, 사랑이라고 하는 게 조건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 자체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건 뭐죠? 사실 사랑은 조건에 반대되는 게 여러분 바로 그냥 존재예요. 그냥 존재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이게 뭔가요? 사실 어렵지. 여러분 사실 막말로 말해서 나도 존재예요.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랑합니까? 하지만 저같이 나르시시즘이네. 보통은 이제 이런 거 사랑하진 않죠. 하지만 이런 사람은 사랑할 수 있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존재적 관점에서 이거나 저나 존재라는 관점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의 차이를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조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조건과 존재와 조건의 괴리 때문에 정의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철학은 이 조건을 명확히 만들어가지고 존재를 포섭할 수 있다고 믿는 학문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요 둘 사이의 모순에서 발생하는 무언가이기 때문에 개념화가 불가능해요. 개념의 기본 조건이 모순성을 없애는 거예요. 모순이 없는 게 개념이고 개념이 모순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사랑은 개념화가 불가능하죠. 이 모순에서만 탄생하기 때문에. 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사랑과 개론이 되는데 너무 간 거예요. 제낍시다. 자르고 다시 히스토리로 돌아와서요. 나 다시 이 얘기로 돌아와가지고 여성의 문법은 이래요. 나를 왜 사랑하는 거지? 나를 의심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아니야. 내 존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있을 거야. 뭔가 있을 거야. 이게 무슨 막 가슴, 엉덩이처럼 생물학적으로 남성의 어떤 성욕을 자극하는 그런 요인, 성욕일 수도 있고 아니야. 그냥 내가 돈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똑똑해서 똑똑이 그런 걸 수 있고 아니면 반대로 내가 너무 쉽게 잠자리를 허락하는 그런 뭔가 쉬운 여자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뭐 있지? 뭐 기타 등등 블라블라 여러 가지 조건들 나열하는 거예요. 계속 나열하는 거야 계속. 근데 여러분 이 조건은 여러분 끝이 나지 않아요. 이렇게 길게 적응돼서 암시했듯이 사실상 무한대입니다. 왜? 처음부터 내가 그냥 이걸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타인에게 맞추지 않으면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라는 조건을 너무 뿌리 깊게 어릴 때부터 성격 형성되는 그 단계에서부터 너무 심하게 주입당하다 보니까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난 그냥 내 존재 자체로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그래서 유독
유독 여러분 남성보다는 여성들 사이에서 자존감이 부족한, 그러니까 자존감의 문제가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한 이유도 바로 이런 요인이에요. 이 요인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왜 사랑하지는 사실상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라는 조건을 갖기 때문에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는 진짜 슬픈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결론을 두고 계속해서 이 악순환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비극이죠. 이 사람이 처하고 태어난 구조, 환경에서 만들어진 그 성격이 빚어내는 사랑을 자기 스스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리고 너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면 다시 불안과 슬픔, 비애, 우울감이 폭발하게 되죠. 그게 바로 히스테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히스테리예요. 히스테리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 질문자분께서 했던 질문, 여자친구가 게임을 하고 있으면은 게임이야 나야, 내가 뭔가 미드를 보고 있으면은 미드야 나야, 이런 식으로 자꾸 뭐야 나야, 자기가 좀 더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들어요 라고 하는 그 짜증, 남자 입장에서 짜증일 수 있어요. 짜증 나죠? 아니 사랑하는데 왜 축구 못 보게 하는 거야? 게임 못 하게 하는 거야? 축구하고 게임하고 미드 보고 막 여행 다니면서 널 사랑할 수 있는데, 난 널 사랑하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을 의심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남자 입장에서 당연해요. 이해합니다. 왜냐면 나도 남자야. 그 심리 잘 알아. 하지만은 이 생각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일 이 질문하는 분이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이 약간 좀 좋은 남자? 좋은 남자도 아니에요. 괜찮은 인간이고자 한다면은 그 여성이 취한 요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게임과 자기를 놔뒀을 때 게임이 내가 게임한테 질 수 있다. 내가 그 막 시즌 한 1, 2면 끝나는, 그러니까 합쳐봐야 24시간, 총 시간을 따지면은 시즌 1에 보통 11편이잖아요. 11시간도 안 되는 그 영상에 내가 질 수도 있다. 오죽하면 그런 자존감이 낮은 생각을 하겠어요. 이게 정말 뿌리 깊은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해하고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여자친구와 많이 주고받기를 권장드립니다. 대화를 많이 주고받다 보면은, 그리고 뭔가 확신을 들 만큼, 이거 제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죠. 남자친구분이 여자친구분에게 할 수 있는 노력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극복되기를 희망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극복하는 방편이라기보다는 그 극복 이전에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배경이 이렇다는 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언급합시다. 아까 말했듯이 저는 이제 이 시대를 진단함에 있어서 한 7대3 정도는 가부장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봤죠. 물론 7이 가부장입니다. 이게 평등이고요. 자꾸 무너져야 돼요. 이게 남자고 이게 여자죠. 남녀에 봤을 때 7대3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무너져가지고 5대5가 되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래도 그좀 나아진 편이에요, 제가 봤을 때. 예전에는 제가 봤을 때 9.5 대 0.5였어요. 많이 개선된 거지. 근데 더 개선돼야 돼요. 근데 어쨌거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무너지고 있죠. 제가 봤을 때 지금 제가 91년생이거든요. 요 세대, 00생들 태어난 요 세대부터는 이게 많이 깨질 거예요. 따라서 요 히스테리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더 이상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게 될 겁니다. 남성에게 나타날 거예요. 이 남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좀 그런 형태예요. 그리고 제 주변 친구라든지 몇 명, 여성 성별이 아님에도 히스테릭한 느낌을 부리는 남성들이 있어요, 주변에. 제 대학 다닐 때 제 동기들도 그랬고, 몇 명씩 보여요. 많지는 않아요. 10명 중에 한 2~3명 정도 남성에도 이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마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게 될 것이다. 따라서 히스테리한 어원이 바뀌지 않을까.
그러니까 용어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게 그리스 어원에서 자궁이라는 용어의 히스테리아였나? 그 용어에 기반을 둔 용어이기 때문에 사실 남자는 자궁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남자에도 통용되는 보편적인 병리적인 현상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용어도 바뀌어야죠. 아닌가? 안 바뀔 수도 있을까? 안 바뀔 수도 있겠다. 라고 하자면 이건 다 격가지니까 좌우지간 이 내용을 약간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하신 분께서 좋은 사랑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총!